자, 안녕하세요. 무소TV 황소장입니다. 자, 2022년 3월 오늘 21일이죠, 그죠? 자, 월요일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뭐 녹록치 않죠, 그죠?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이 자, 지난 3월 며칠이죠? 3월 우리나라 날짜로 3월 17일 17일 새벽에 17일 새벽에 자,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죠? FOMC 회의 결과.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변동성이 작용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이 불확실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변동성을 가져오면서 굉장히 좀 출렁출렁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죠? 출렁출렁되는 모습이었는데, 자, 3월 17일 이후에 이제 결과가 나오고, 결과가 나온 그 이후부터는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변동성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아직은 좀 있어요, 그죠? 변동성은 많이 줄었습니다. 변동성은 많이 줄었는데 그 동안에 그 인플레이에 대한 우려감, 인플레이션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 키가 FOMC 회의에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FOMC 회의에서 어떤 방법으로 인플레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인상폭은 얼마나 할 거고 인상 횟수는 몇 번을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양적 여태까지는 완화였는데 양적 긴축 정책을 언제부터 시행할 거냐 이런 것들이 정해진 게 없어서 굉장히 이제 불확실성을 가져왔었습니다. 근데 이번 FOMC 회의를 통해 가지고 기준금리 인상 폭이라든가 그리고 인상 횟수라든가 그리고 양적 긴축 정책 언제부터 시작할 건지 이거에 대한 윤곽이 100% 나오진 않았지만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온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좀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시장이 반등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죠? 근데 아직은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좀 부족해요. 상승 모멘텀이. 자, 차트만 보셔도 그렇습니다. 차트만 보셔도. 자, 이렇게 하락을 해서 기술적 반등 일어나면서 여기가 고점이 형성이 됐어요. 그죠? 자, 그리고 대발락했다가 다시 상승을 했는데 그 고점이 더 낮아졌어요. 그리고 저점도 낮아지는 추세라고 말씀드렸죠.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추세. 자,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저점도 점점 낮아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오늘은 이 자리에서 자, 갭 상승 출발해서 적어도 2750까지는 도전하는 모습이 나오던가 그 이상이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어야 되는데 시가가 고가가 돼버리고 계속 하루 종일 흘러내리고 음봉이 나와 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추가 하락을 할 텐데 어디까지 또 하락을 할 것이냐 이제 그게 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2700 그전에는 2700 위에서도 막 이렇게 노는 모습이었는데 요즘은 2700만 가면 얻어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그런 시장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통해서 외국인들 매매 동향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오늘도 역시 외국인들 거래소에서 4,900억 가량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660억 가량 매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거래소는 하루 종일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그나마 장 시작하면서 매도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 금액이랑 좀 비슷한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장중 내내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개인들만 적극적인 매수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자, 외국인들은 자, 현물도 매도를 하고 있고, 선물도 매도를 하고 있고, 거기에 기관들이 코스피를 매도를 하면서 시장은 하루 종일 맥없이 전개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힘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매매 동향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 차트 이런 부분도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좀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 전개가 되고 있죠, 그죠? 지난 고점이 언제냐 하면 재작년이죠. 재작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시장이 급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급등을 했죠, 그죠? 자, 고점을 찍고 자, 조금 내려와서 이 고점에서 좀 하락을 해서 이쪽에서 이제 박스권을 움직였는데, 이 박스권 하단부까지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오늘 상승을 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이 박스권 중반부까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달러 환율,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이 넘어간다. 1200원이 넘어가면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들어와서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매매를 해서 어떤 종목에서 수익을 낸다라는 그런 포지션을 가져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에요. 1200원이 넘으면. 그래서 오늘은 1216.3원입니다. 외국인들 당연히 자금이 안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이하로 이렇게 떨어져야만 외국인들 자금이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는데, 일단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급등한 그런 추세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주춤하는 게 아니고 아예 매수세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거래소 기술적 분석 뭐 말씀드렸지만은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저점도 점점 낮아지는 그런 그런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2700 부근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런지, 2700만 가면은 최근에 들어서 얻어맞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향후의 움직임을 봐야 되겠죠, 그죠? 2700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할 건지, 아니면은 2700이 꼭 2700을 고점으로 해서 이 밑에서 박스권을 이룰 건지, 아니면 저점을 깨고 내려갈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에 FOMC 회의가 언제 있냐 그러면 5월 초순에 있어요. 5월 초에 있는데, 그러면은 4월 말일까지는 뭐 큰 변동성이 작용하면서 시장이 뭐 시끌시끌 한다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변동성은 없지만은 변동성은 기존의 모습보다는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변동성은 없지만 상승 모멘텀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부족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내일 움직임, 모레 움직임을 좀 봐야 되겠지만은 좀 박스권의 움직임이 향후 좀 전개되지 않을까. 그리고 5월 FOMC를 FOMC 회의 임박해서, 그러니까 FOMC 회의가 5월 초순경에 있는데 이 FOMC 회의가 개최되기 전, 그러니까 한 4월 말경쯤 될 거예요. 4월 말경 가면은 변동성이 또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FOMC 회의 결과, 3월 FOMC 회의 결과 굉장히 매파적인 결론이 나버렸어요. 매파적인 결론. 3월 달에 금리 인상했죠. 3월 달에 0.25 금리 인상한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그리고 다음 5월, 6월, 7월, 그리고 9월, 11월, 12월 이렇게 6번의 2022년에 아직 6번의 FOMC 회의가 남았는데, FOMC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개최될 때마다 기준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매파적인 발언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5월 달에 가서 5월부터 양적 긴축, 양적으로 긴축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그런 매파적인 발언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이 나옴으로 인해서 시장의 우려감이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굉장히 좀 힘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당분간은 그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계속 나올 텐데 아마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매파적인 발언이 좀 심화된다라면 시장은 여기에서 확 그냥 뭐 상승 쪽으로 확 돌아선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힘들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분간 계속 힘없는 박스권 장세 정도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뭐 어디까지나 예측이니까. 근데 한 가지 이때 장세하고 이럴 때 장세하고 다른 게 뭐예요? 자, 개별주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개별주 장세. 개별 테마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죠? 개별주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끝나고요. 그죠? 대통령 선거 끝나고 그 이후에 개별주 장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개별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다란 얘기예요. 그죠? 자, 신정부 기대감으로 부동산 정책이 불쑥불쑥 했었고요. 자, 오늘은 어떤 테마요? 역시 신정부 관련 테마죠. 그죠? 어떤 거요? 차기 대통령 집무실을 갖다가 용산으로 이전한다라는 용산 이전 테마가 형성이 돼 버렸어요. 그죠? 이것도 하나의 뭐 부동산이랑 뭐 비슷한 건데 오늘은 용산 이전 테마 어떤 게 대표적이에요? 어떤 종목이 대표적이다. 그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있어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개별주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개별주 장세. 앞으로도 개별주 장세는 펼쳐질 거로 보여져요. 자, 지금 조정이 이어지는 조정장의 연장이죠. 그죠? 조정장의 연장이다 보니까 대형주가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조정이 돌았는데 대형주가 움직이면 뭐 얼마나 움직이겠습니까? 그죠? 특별한 대형주를 제외하고는 오늘 예를 들어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했어요. LG 이노텍 그 전에 계속 강조를 드렸죠. 그죠? 성장성이 보장된 종목. 굉장히 성장성이 보장이 돼 있는 거죠. 이런 특별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형주가 여기에서 뭐 상승한다 뭐 이런 장세는 아닐 거로 보여지고요. 개별적으로 테마가 형성이 돼서 개별 테마주의 장세가 계속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별주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드렸죠. 자, 코스닥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기대되는 장세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차트를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전체적인 차트의 움직임을 보셔도 자, 이 바닥권이죠. 그죠? 뭐 왔다리 갔다리 했지만은 사실 바닥권에 불과합니다. 이거. 코스닥 장세 바닥권에 불과해요. 1999년도 엄청나게 급등을 한 다음에 2000년 초반부터 급락을 했어요. 그죠? 2000년 초반에 급락을 해서 그 이후에 크게 상승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자, 근데 자, 여기 역사적인 대량 거래 힘이 잔뜩 실려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힘이 잔뜩 실려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더 기대되는 그런 시장이 펼쳐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까지 최근의 움직임, 뭐 오늘까지
움직임을 살펴보면 뭐 이렇습니다. 자, 그나마 코스닥은 거래소하고 다르죠, 그죠?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고점도 높아지는 그런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다 아시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다 올라오지 않았나요, 이거? 자, 목표치 거의 도달한 거죠, 그죠? 자, 여기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목표치 다 올라온 거죠. 자, 여기 61선에 걸리는 모습이었고요. 61선에 걸리는 모습이었고. 자, 차트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쌍바닥을 찍을 듯 했어요. 여기가 외바닥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쌍바닥을 찍는 듯 하다가 깨고 내려갔어요. 그죠? 깨고 내려갔습니다. 자, 어디까지? 1차적으로 여기까지 상승이 가능한 거죠. 여기까지. 자, 여기 와서 딱 부딪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정확히 여기에서 부딪히는 모습. 그래서 오늘 부딪힌 거예요. 오늘 부딪히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 목표치까지 올라온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를 돌파를 하려면 수급적인 측면이 굉장히 뭐 확 호전되거나 어떤 상승 모멘텀이 생겨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 부딪혔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정이 또 필요한 그런 위치가 아닌가. 자, 박스를 그려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박스권이 진행이 된 그런 상황인데, 자, 아랫부분 잘라버리고, 자, 여기에서 자, 이런 박스권이 연장이 될 건지, 근데 지금 현재는 자,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죠? 박스권을 돌파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일 움직임이 이 박스권 상단부를 지지를 하고 여기서 추가 상승이 일어날 건지, 아니면은 다시 재차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게 될 건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박스권 상단부 선을 이렇게 그으셔가지고, 자, 박스권 상단부 내일 조정이 들어와도 여기는 지지를 할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을 깨고 내려가서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올 건지.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면 박스권에서도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음봉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선 그어 보시면은 어느 정도 나와요, 그죠? 자, 오늘 목표치가 과연 여기였구나. 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제 좀 참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봉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갭 상승 출발해서 좀 음봉 얻어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였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도 모양새를 보시면은 말씀드렸듯이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뭐 말씀드린 대로 개별 테마주 장세, 개별 테마주 장세, 중소형 개별 테마주. 자, 이 장세가 계속 펼쳐지지 않을까. 자,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특히 대선 이후 계속 개별적으로 테마가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당분간 그런 시장이 펼쳐질 거로 보여집니다. 당분간. 언제까지? 뭐 4월 한 달 내내 그럴 것 같고요. 지금부터 4월 내내까지 뭐 그런 장세가 펼쳐질 것 같고, 5월 달에 개최되는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개별주 장세가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테마들을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시세 연속성이 있는지, 시세 연속성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시세 연속성 확인을 하셔야 되고. 자, 오늘 테마가 형성이 된 거죠, 그죠? 그 테마 형성된 게 뭐 어떤 거예요? 어떤 종목이에요?
자, 자연과 환경이었죠. 자연과 환경. 자, 자연과 환경. 자, 거래가 팍 터지면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상한가. 자, 이런 부분이 시세 연속성이 있냐는 얘기예요. 시세 연속성. 시세 연속성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시세 연속성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자연과 환경이 그 전에도 윤석열 그때 당시는 후보죠, 그죠? 윤석열 후보 부동산 관련해서 상승했었죠, 그죠?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그림. 근데 굉장히 막 눌러버렸어요, 그죠? 엄청나게 눌러버리는 그런 모습. 아이고야, 이거 종목들 잘 들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이만큼 막 흘러내렸었는데, 그죠? 예. 자, 이렇게 다시 단번에 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다. 자, 수급적인 측면이 살짝 좀 아쉬워요, 오늘. 수급적인 측면이 좀 더 확 터져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일단은 뭐 상한가 직행을 했고요. 혹시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 일단은 2250원을 갖다가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 여기를 돌파를 할 건지, 아니면 여기에 얻어맞고 다시 내려올 건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식으로 개별 테마가 꿈틀꿈틀거리면서 자꾸 상승한다는 거예요.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직은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다. 상승 모멘텀이 부족해요. 부족한데 이런 식으로 개별 테마가 꿈틀꿈틀거리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시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특징이 뭐냐? 이런 거 막 쫓아가요. 쫓아가. 상따도 막 해버려. 추격 매수들을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추격 매수들. 추격 매수 조심하셔야 돼요. 추격 매수. 여기 보세요. 오늘 거래가 터진 부분 보세요. 거래가 최고로 많이 터진 부분이 어디예요? 상따예요. 상따. 상한가로 마감했으니 망정이지. 상따. 희한하죠, 그죠?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장세는 뭐 말씀드렸지만은 계속 개별주 장세가 펼쳐질 거다. 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아직도 헤매고 있죠, 그죠? 여기에서 저점을 다지고 저점을 바닥이 나온 듯해서 상승을 했는데 다시 이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죠? 이 안에 그것도 박스권 거의 하단부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박스권 하단. 7만 원 또 깨졌죠. 7만 원 또 깨졌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모습만 보시더라도 아직은 장세가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삼성전자 시간 많이 걸릴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죠? 시간 많이 걸릴 거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급등할 때 너무들 좋아하시면 안 돼요. 이거 이 각 상승 각도가 살아가지고 이렇게 급등하는데 막 흥분들 하셔가지고 지금 고생들 하시잖아요, 그죠? 흥분들 하셔가지고 고생들 하신다. 그래서 자, 삼성전자 모습을 보더라도 아직은 시장이 확연하게 바닥이 나와서 이제 상승 쪽으로 턴할 거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좀 섣부른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섣부른 모습이 아닌가. 그나마 코스닥은 좀 양호하죠, 그죠? 코스닥은 좀 양호한 장세. 자, 일정 부분 얘는 이제 향후에는 박스권의 움직임이 나오겠구나. 그 정도 판단이 딱 서요, 그죠? 박스권의 움직임. 최소한 박스권의 움직임은 나오겠구나. 그리고 박스권 상단부를 지금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가 이 부분이 지지가 잘 된다라면 자, 어디까지 이번에는 950포인트를 도전하는 모습이 나올 거로 보여지고 975포인트 도전하는 모습이 나올 거로 보여지고 뭐 이런 거죠, 그죠? 자, 코스닥이 훨씬 더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거래소는 아직은 좀 확인하셔야 돼요. 아직은 외국인들 매매 동향 자체도 안 좋고, 그리고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때 최소한 2,800 정도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2,800은커녕 그 근처도 못 가고 있어요. 지금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 굉장히 약한 추세. 이렇게 보면 고점과 고점을 이어버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이어버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가게 될런지, 이런 추세로 끼떡끼떡 하게 될런지, 이런 추세로 가게 될런지, 아니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다시 상승 방향으로 턴하게 될런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오늘까지의 움직임을 봐서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아직은 한 달 후 얘기지만은 5월 FOMC 회의 후가 아니고 전 며칠 전, 한 일주일 전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일주 전부터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변동성이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다분히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한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굉장한 변동성이 그때 가서 또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이 저점도 위태위태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너무 겁을 들이나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일단은 뭐 지금부터 4월 뭐 한 25일까지, 뭐 25일 전후까지는 크게 변동성이 작용하지 않고 어느 정도 박스권의 흐름이 작용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개별주 장세, 테마가 형성되는 개별주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개별 테마들, 뭐 여러분들이 뭐 관심 가지고 계신 종목들도 있겠지만은 개별 테마들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가지고, 자, 로봇주도 살아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 방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로봇이죠. 자, 살아 있죠. 꿈틀꿈틀대니 여기에서 급등해서, 자, 고점에서 쌍바닥의 모습을 찍고 지금 이렇게 추가 상승할까 말까 뭐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 자, 이런 거. 그리고 또 한 종목 보유하고 있는 게 유진 로봇입니다. 유진 로봇. 그래서 테마별로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야 돼요. 잘 체크하시고 뭐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앞으로 기대되는 테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앞으로 기대되는 테마. 제가 말씀드리기를 장세가 이런 장세를 보일 때 뭘 체크해야 된다. 앞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후보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찾아내셔야 된다. 그거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거 준비하는 과정. 그래서 그런 준비가 되셨더라면 이제 저로의 매수 기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크게 보시고 좀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지시고 투자다운 투자를 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승산 있는 게임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최근에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종목을 추천드린다라기보다는 자꾸 이제 시황이죠, 그죠? 시황을 자꾸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시황 설명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황 설명에 치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뭐 최근 들어서 뭐 개별주 장세가 펼쳐지고 있지만 그래도 상승장에서 펼쳐지는 개별주 장세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상승장에서 개별주 테마가 형성된다. 엄청나게 급등하죠. 상한가 몇 방씩 나오고. 근데 조정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상한가가 그냥 막 몇 방씩 나오고 막 이런 종목들이 진짜 가물에 콩 나듯이 눈 씻고 찾아봐야 돼요, 그죠? 예. 그만큼 그만큼 약하단 얘기예요, 장세가. 그래서 그런 개별 테마주들도 좋지만은 그 개별 테마주들을 접근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좀 파악을 하시고 그 분위기를 아신 다음에 개별주 장세에 가서 개별주 그런 종목을 찾으셔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황 설명 위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조하셔가지고 시장에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상승장 이쪽의 상승장보다는 조금 배틀을 짧게 잡으셔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상승장에서는 승승장구 그냥 뭐 연속된 상한가가 계속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장세하고는 다른 장세란 얘기예요. 그런 장세하고. 그래서 개별주 테마를 접근을 하시더라도 이때보다는 배틀을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배틀을. 뭐 짧게 제가 드리는 말씀에 좀 심오한 얘기가 들어 있어요. 배틀을 짧게 잡아야 된다. 짧게 잡아야 된다. 매매 방법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죠? 짧게 잡는다. 뭐 이렇게 올라가면 좀 팔고 다시 눌림목 진행이 잘 되면은 또 추가 매수하고 뭐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상승할 때는 그냥 덮어놓고 있어도 그냥 연상 나오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시장에서는 그냥 연속된 상한가보다는 상한가 한두 방 가면은 힘이 빠져요. 힘이 빠져가지고 일정 부분 또 조정이 들어오고 조정이 잘 조정을 잘 받게 되고 나면은 또 추가 상승이 일어나고 좀 쉬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모든 종목들이 자 시장이 이렇게 누를 때 모든 종목들이 다 눌렀어요. 모든 종목들이. 그러면 모든 종목들이 다 어떻게 해요? 매물이 다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종목이. 매물이 쌓여 있으니까 올라갈 때마다 얻어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모든 종목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고 개별주 장세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개별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종목별로 대응을 하신다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이제는 종목을 서서히 매수 모아 가시는 전략. 분할 매수. 이제 그런 전략이 필요하단 얘기예요. 그전에는 계속 현금만 강조를 드렸잖아요. 그죠? 이제는 종목을 조금씩 모아 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자, 종목별로 보시면은요. 바닥이 확인된 종목들이 있어요. 얘는 아직은 바닥을 확인해야 될 상황이지만 종목별로 이미 바닥이 확인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이 저점을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절호의 기회죠, 그죠? 뭐 쓸어 담아야죠, 막 쓸어 담아야죠. 자, 이제는 여러분들 현금도 좀 보유하셔야 되고 종목도 서서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분할 매수로. 자, 그런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 저점을 깬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 저점을 깬다. 절호의 기회. 깰지 안 깰지 아직 몰라요. 근데 추세 봐서는 좀 시원찮아요. 그죠? 추세 봐서는 좀 시원찮습니다. 그래서 이거 깰 확률이 크네. 뭐 그렇게 보고 대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깰 확률이 크네. 뭐 안 깨는 대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주식 시장은 예측이 아니고 대응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맞게 대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아셨죠? 자,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는 현금 좀 사용하시면서 분할 매수로 좀 앞으로 아무 종목이나 사시면 안 돼요. 앞으로 많이 가는 종목,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시고요. 접근하시고, 그리고 시장 전반적으로는 개별주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모아가시는 종목들은 중기, 장기, 중장기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장기적 관점으로 모아 가실 수 있는 종목,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모아 가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런 말씀을 오늘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개별주 장세다. 지금 현재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지만 개별주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신다라면 충분히 승산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혹시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 자, 무소TV 황소장입니다. 무소TV 황소장. 자, 회원가입 하셔가지고 함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아셨죠? 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오후 시간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또 장 끝나고 한 4시 한 전후로 해서 또 방송 열어서 또 준비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